11번째, 설계 시 화장실 전개도, 천정 복도, 단면 상세도 등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보통 건축사님들이 화장실 전개도하고 천정 복도라는 건 천정 평면도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밑으로 놓으면 평면도고 이렇게 뒤집어 갖고 천정을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천정 평면도는 왜 보냐면 천정에 그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 그리고 등 위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천정에 어떤 마감재가 들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천정 평면도, 천정 복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 상세도 필요해요. 그냥 단면도 한 3장이 있으면은 이게 세세하게 요 부분이 좀 구석진 부분들이 이거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단면 상세도가 없으면 시공할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자가 날 위험도 많고요. 그래서 구석진 부분 그리고 좀 약간 복잡한 부분들을 단면 상세도를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좀 그려갖고 달라는 이야기예요. 화장실도 평면상으로만 보면 다들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타일이 어떻게 매치가 되고 뭐 이런 생기고 어떻게 부착이 되고 부착물들이 뭐가 있는지 건축주님은 알 수가 없어요. 다 평면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전개도는 이쪽 앞, 뒤, 양, 좌우편 이렇게 전개도를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마감이 들어가는지가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빠르고, 그러면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견적 잘 하고 그리고 공사도 잘 할 수 있겠죠. 12번째, 허가도면은 시공도면과 차이 없게 실시 설계를 착실하게 해줘야 하며 구조, 건축, 설비, 전기, 소방 등 각 도면 간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허가도면에 보면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이게 다 이게 그리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려요. 외주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취합했을 때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이 다 틀려요. 예, 평면도 틀리고 거기에 들은 구성들도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도면은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도면 보는데 설비는 설비도면만 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시공을 해놓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 소방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공사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이 실시 설계를 할 때 구조, 건축, 설비, 전기, 소방 등 이 도면간 일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번은 허가도면 일체의 CAD 파일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허가, 착공, 준공 때 CAD 파일을 제공을 해달라, 그거를 USB에 담아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저작권 때문에 제공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허가도면 일체의 CAD 파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기본 도면만 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저작권 막 얘기하시면서 평면하고 인면, 단면 이렇게 3개만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전체를 다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기본 도면으로만 주시면 견적을 뽑을 때 시공사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 다 CAD로 이렇게 찍어서 실제 거리를 책정을 해서 그걸 견적을 넣는데, 이 CAD 파일이 없으면 눈대중으로 해야 되겠죠. 스케일을 된다고 해도 이게 세밀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본 도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CAD 파일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이제 특약에 들어가야 되고요. 14번. 예, 많죠? 14번. 도로 조명 부분이 있다면 도로 조명 부분에 대해서 필히 건축주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그 도로법이 강화되고 막 그래서 도로 조명 부분이 이제 인도가 있는 경우에 도로 조명을 받아서, 연고도 도로 조명을 받아서 그거를 인허가 받아서 거기를 낮춤, 차량이 우리 대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쪽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도로 조명을 받는데요. 요즘에는 인도가 없어도 그 경계석 부분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에 대해서 도로 조명을 받으라고 합니다. 경계석을 밟고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도로 조명 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건축주한테 설명을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얘기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시공사가 갑자기 도로 조명 허가 받아야 된다고 막 해갖고 도로 조명 신청비 뭐 공사비 뭐 해가지고 별도로 또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도 특이하게다 설계 건축사님이 넣어주시면 설계 건축사님이 건축 허가 받으실 때 도로 조명 허가 신청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돈 안 들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15번, 평면 인면 확정 시에 필히 해당 구청 주무관하고 인허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허가 접수 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이 특약을 넣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평면 인면이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의 모양은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담당 주무관을 찾아가서 건축가 가셔가지고 이분한테 이게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건축사님이 법적 해석을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게 허가가 나는지를 확인하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간혹 건축사님들이 자기가 그냥 막 여태까지 해왔고 자기가 법규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설계를 해서 법규에도 안 맞는 거를 훅 접수를 해요. 그러면 보통 2, 3개월이 걸린 후에 접수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보고 이거 허가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고요. 이거 잘못됐고 이건 조정하셔서 수정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해석을 잘못하셔서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도로가 3m가 아니고 4m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상한 그리고 여기는 도로 후퇴선이 건축 한계선이 3m입니다. 건축사님은 1m로 하셨네요. 2m 더 후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황당한 도면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소송 가는 거죠. 그렇죠? 건축사님은 법 해석 못 해갖고 쩔쩔매시지만 건축주님은 시간도 그렇지만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받을 수 있죠. 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집도 다 팔았고 착공 준비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거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쵸?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죠. 저도 이런 경우를 한 2번 겪어서 꼭 이거를 평면 인면이 확정이 되면 꼭 해당 구청 주무관한테 가셔가지고 꼭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설계인지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이상 없다고 하면 이제 외주를 주시고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해서 허가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6번 설계 계약 시 건축사 사무소 사업자 등록증 및 건축사 면허증 사본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특약입니다. 일부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하고 건축사 면허증 사본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실제 저도 여러 번 그거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뭐 계약 해지까지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설계사무소가 아닌 사람이 설계사무소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건축사님이 아니신데도 건축사 영업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기가 건축사인 것처럼 업무를 다 하고 이제 은퇴하신 연세 많으신 오래되신 그 건축사님들 감리만 하시는 건축사님들한테 건축사 사무소 명의만 빌려와서 그 명의로 서류 같은 거 다 변경해가지고 막 건축주님 도장도 막도장 막 찍어가지고 그분 저기로 허가를 접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꼭 계약 시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이름하고 건축사 면허증 사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사님들도 피해 보시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확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은 저희 건축 친구들만 들어가는 특약인데요. 건축 설계사무소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 착공식, 상량식, 준공식을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라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거래하는 건축사님들은 항상 착공식, 상량식, 준공식 때 꼭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축하도 해주시고 마지막에 감사패도 받아가시고 한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도 만약에 착공식, 상량식, 준공식을 할 것 같으시면 꼭 요걸 한 줄로 해놓으셔야 돼요. 손님들이 좀 있어야지 건축사님이나 뭐 감리건축사님, 시공사 대표는 와야지 뭐 이렇게 좀 착공식 갔죠, 그쵸? 그리고 18번 건축 허가, 착공, 준공식 면허 등록 비용하고 국민주택 채권 비용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허가 때 등록 비용하고 국민주택 채권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왜 그러냐면 건축 허가가 승인이 나면 이제 공문이 날라와요. 건축 허가로 인한 등록 비용이 얼마고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을 얼마 정도 사셔야 된다라는 그 공문이 날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납부해야지만 건축 허가서를 줘요. 대부분의 건축사님들은 건축주님한테 이거를 직접 가셔가지고 등록 비용하고 국민주택 채권을 할인해서 납부하시고 허가서를 찾아오십시오 라고 하세요. 건축주님은 처음인데 그걸 어떻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물론 거기 잘 어디로 가라고 써있긴 하지만 시간 내서 반나절 소요돼요.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찾아오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힘들죠. 그러니까 건축사님은 그 비용을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등록 비용하고 국민주택 채권 할인을 하셔가지고 영수증을 건축주님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비용을 받으세요. 좀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비에 포함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시면 좋다. 근데 이거를 포함하라고 하면 설계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처음에만 얘기하시면. 근데 가만히 있으시면 나중에 3, 40만 원 납부해도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5, 60만 원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계비에 포함을 하시는 게 건축주님도 좋고 건축사님도 좋죠. 19번입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설계 수정 인허가 등의 업무는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설계상의 문제는 설계 자체 문제, 시공상의 문제, 실사용의 어려움 등을 말합니다 라는 이 특약을 넣는데 이게 뭐냐면 설계상에 문제가 돼서 공사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면 그리는 거하고 실제 공사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분명히 설계상에서는 됐는데 가서 현장
현장 보니까 머리가 다 준공이 안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구석탱이 이런데 좀 모서리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설계 안 하다 보니까 건축사님이 그린 대로 시공을 하면은 준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빨리 처리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0번째,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사에 관한 중요 내용, 전기, 설비, 배관 라인 등이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주 요청 시에 도면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라는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사 내용 많죠. 뭐 화장실에 뭘 넣어달라, 뭐 여기 콘센트를 더 넣어달라, 여기다가 급배수 배관을 더 넣어달라,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조금 늘려달라, 뭐 이런 면적 전체적으로 허가 면적은 늘어나지 않지만 여기서 내부적으로 조금씩 뭐 칸막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허가 사항이 아닌 것들은 좀 도면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21번째, 계약 후에 현장 조사를 꼭 하고 레벨 측량을 해서 도면에 반영해야 합니다라는 거를 꼭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건축사님이 현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로드뷰로만 보고 설계를 해요. 그리고 도로 레벨이나 이런 건물의 고조차, 높고 낮음이 레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레벨 측량을 안 하시고 그냥 평지로 보고 설계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공사가 되게 어렵게 되고 골치 아프게 돼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특이하게 계약 후에 현장 조사를 꼭 하셔서 주변 상황을 다 보시고 그리고 레벨 측량을 꼭 해서 이 레벨의 대지 레벨을 반영한 도면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중요합니다. 이게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배가 고파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